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규 방송도 지난번에 한검의장이 자막 사고가 났어요. 근데 뭐 우리 방송이야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왜 이래 방송이 늦었는지 알지만은 또 전국에 계시는 우리 한강 가족들은 제가 늦어가지고 혹시나 그럴까봐 약간의 방송 준비 미흡을 인해가지고 한 5분, 7분 늦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리고요.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이 마침 그 시간관리와 자아실현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은 임박해서 도착했어요. 강의가 있는 날은 제가 좀 여유있게 오는데 그래서 야 이거 제가 시간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오늘 시간관리를 못했구나. 오려고 하는데 자동차 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창피하지만은 막 이불 쏙 책상 쏙 다 뒤져도 없어요. 그랬더니 옷을 잘못 걸어가지고 옷장 너머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식은 땀이 나더라고요. 그땐 택시를 잡아도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내가 이번 주에 준비를 해놓고도 사실 이번 주는 아니에요. 이거 안 거 지난 금요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 시간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는 제가 오늘 허둥대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실내로 또 방송도 사실 체크가 완벽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마이크가 될 거다 생각했지만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그 어떤 뜻한 대로 우리 인생사는 뜻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대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저보다 더 우리 사회 하시는 분이 그 5대 뭐라 그랬어요? 관리? 첫 번째 그 돈 관리라 그랬어요. 사실 돈 관리도 시간의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란 거는 뭐예요? 시간하고 병행해가지고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 없이 돈이 그냥 생기는 거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급하게 그럴 때 사람들은 쏟게 돼 있어요. 보지를 못하게 돼가 있어요. 그렇죠?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만 보면은 자기가 했던 일을 그런 것을 쏘았나, 그런 것을 그렇게 판단했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얻지 못하고 너무 조급하게 어떤 의사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는 거죠.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만큼 익을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무가 1년간 나이테를 먹어가야지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조급하게 그러니까 빨리 돈을 벌려고 하면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돈 버는 거는 결국 뭐 뒤엔가 뭔가 함정이 있는 거죠. 상식 이상의 어떤 수익이 난다 그랬을 때는 그게 돈 관리란 말이에요. 표정 관리. 이건 여러분이 저는 우리 대표이사님이요 가끔 그래요. 대표이사님이 어떻게 해가 성공을 했나 따지보면 옆에서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별거 아니죠. 저도 별거 아니듯이. 근데 어떻게 성공했나 하면 표정이요 서로 좀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표정이 확 이래 올라가요. 저는 그거 못하거든요. 그 사람에 맞는 표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정 노동자라 그래요. 우리가 감정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은 대가를 치르게 돼가 있어요. 내가 화났다고 화난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상대가 어떤 반응이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화난 원인은 상대는 알지 못하는 거죠. 언니가 창구 요원이 그날 집에서 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애가 다쳤다든지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근데 그 창구 요원이 우리 손님이 갔는데 자기의 안에 들어있는 감정을 표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손님은 다른 반응을 하게 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창구 요원으로서의 그 근무에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예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자기 영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비즈니스맨도 오늘 비즈니스맨의 시간 관리와 자아실현인데 비즈니스맨도
자기의 그날의 어떤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은 자기의 성과를 자아실현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표정관리를 얘기하고 또 보니까 복장관리라 그러대요. 사람은요, 이건 내가 계획했던 말이 아니지만 복장에 따라가 대우를 확실히 다르게 받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갔을 때 하고 흐름하게 갔을 때 하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어느 호텔에 회장이 한번 자기 호텔에 흐름한 복장을 입고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알아보질 못하면서 그 지배인이 여기 오실 곳이 아닙니다. 좀 나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손님인데 차를 마시겠다 하고 그 티룸의 1층에 가서 고급 차를 시켰더니 선생님은 주문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옷차림 때문에. 거지 같은 사람이 5개 별이 걸려있는 특급 호텔에 그 티룸의 1층에 앉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가끔은 KTX를 타고 서울에 출장을 가면은 정말로 저 사람이 KTX 택시를 탈 사람이 아닌데 앉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라 다를까? 한참 있다 보면은 그 요새 표 조사 안 해도 어떤 영상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은 딱 열차 요원이 나타나요. 표 한 분, 다른 사람 다 했는데 그 흐름한 사람한테 표 한 번 보시죠. 그러면 차를 잘못 탔든지 일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옷차림이 얼마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서 동사무소 갈 때도 넥타이를 매거나 여자들 경우에는 정장을 했을 때 하고 아닐 때 하고 대우가 확 달라집니다. 복장관리. 또 뭐라 그랬어요? 이성관리. 이성관리는 내가 언급하기가 좀 그러네. 저는 직장에서는 이성관리는 자주 얘기하지요. 배꼽 아래 문제는 얘기하지 마라. 자기들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박 대통령도 그 신고가 장관이 그 낮에 점심시간에 비서하고 뭐가 썸씽이 일어난다. 그 유리창 닦는 사람이래 줄 내려가 있죠. 그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일만 잘하면 됐다. 무슨 말썽 안 난다면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성관리는 직장에서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줘야 돼. 비즈니스 상에 영향을 안 줘야 돼. 몰래 해야 돼. 아니, 몰래 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말해놓고 보니까 하라는 건 아니고 조심을 하되 그렇게 남을 의식해야 돼. 특히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동료와의 관계라든지 이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누를 끼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급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주제는 시간 관리. 이 시간 관리는 사람들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저만 하는 게 아니죠. 시간이 돈보다 소중하다, 인생이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상투어예요. 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실제 시간을 의미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쓰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시간을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날려버릴까요? 시간을 날린다는 것은 결국 인생을 날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요, 모든 것은 우리 시간의 토대 위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중에 바쁘다 시간 없다 또 어떨 때는 그러죠. 벌써 그렇게 되었나? 시간 의식하는 거예요. 벌써 가을인가? 벌써 연말이야? 벌써 새해가 되었네. 또 한 해 더 갔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을 의식을 안 했기 때문에 언제 늙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40이 되었는지, 언제 내가 50이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과거는 확 흘러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여자 동기생 중에 그 이쁘고 공부도 잘했던 여자 동기가 있었어요. 있어봤자 지금은 할머니니까 별 볼 일 없겠지만은. 그러면 젊을 때 동기생 모임에 만나면 늘 하는 얘기 했어요. 나는 50 되면 그냥 죽어버릴 거야. 노상 그랬어요.
아이고 50살까지 어떻게 살아? 한 40 몇 대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쁜 얼굴대로 저 험한 꼴 안 보이고 나 죽을 거야 이걸로. 지금 얼마 됐어요? 50은 뭐예요? 지금 60이 넘었죠? 그런데도 보면 목에 뭐 폴라를 해오고 패션을 해오면서 지금도 피부에 신경 쓰면서 잘 살고 있더라고. 그래 가끔 그래 옆자리에 앉게 되면은 50만 되면 죽는다면서 왜 왔어? 그러니까 이 나이는요 자기 중심주의로 옮겨가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60대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 참 60 재미있어요. 저는 이제 전에는 60도 내가 안 밝혔는데 60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80 아닌 것도 막 무지하게 좋아. 90 아닌 거는 막 훨씬 더 좋고. 그렇지요. 연세 저보다 많은 분이 한 분 아니고 두 분 계시네. 죄송한데 자기 나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이대로 지금이라도 이대로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해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나이를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나이를 아쉬워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받침 하나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은 또요. 지금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뭘 잃는지 알아요? 사람이 잃으면 시간이요. 사람이 죽을 때는요. 현재밖에 잃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도 과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도 미래는 1초도 땡겨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살아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쓸 수 있는 건 이 현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잃는 거는 뭐냐? 잃는 것은 현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현재를 잃기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재를 어떻게 쓰느냐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시간관리의 핵심 요원이라 이거죠. 현재를 어떻게 보내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일단은 현재를 보내는 그 의미라는 것은 일단 현재라는 것을 의식을 해야 돼. 시간 의식. 의식을 하지 않으면 이 시간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관리의 효율성의 제일 처음은 시간을 의식해야 되는 전제 조건 하에 시간이 자원이다. 는 사실을 의식해야 돼. 시간이 자원이다. 아까 저 5대 관리 중에서 모든 4대 관리는 전부 시간에 의해서 토대에서 이루어져요. 제가 얘기했죠. 인생은 시간 관리다, 돈 관리다, 건강 관리다, 뭐 친구 관리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된 것이 시간이에요. 네, 이 시간이 참 묘한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이 뭔지 알 것 같아도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있어요. 제가 시간에 관한 시간백화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지하게 비싼 걸 한 7, 8년 전에 산 게 있어요. 근데 시간백화점이요. 모든 시간을 다 모아놨어요. 거기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 시간이 우리 카렌다 시간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정한 거예요. 살다가 사람들이 오랜 로마 시대에 이 시간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렌다 시간은 이거는 이 전엔 그 365일에서 차이 나는 윤달 개념을 몰랐을 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날짜가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카렌다에 그냥 쭉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유럽에 우리 8월하고 7월이 하루씩 더 많죠. 그 오거스트 그 황제가 자기가 오거스트 8월 달 넣으면서 하루 더 넣어버린 거예요. 7월 했으면 다음에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래서 카렌다의 의미는 사실상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단기 몇 년인지 아시는 분? 예? 4천? 43? 4343 맞죠? 이 숫자가 뭐라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몰라요. 제 전화번호 끝이에요. 34. 그렇죠? 맞아요? 아시는 분은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시간이 자원이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그거는 뭐 망난이죠. 그런 사람은 뭐 사람도 아닌 거죠. 돈을 함부로 쓴다는 거는. 근데 시간은 함부로 쓴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요. 돈 많은 사람은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자주 써먹는 얘기 있죠. 조선 총리한테 이병철 회장이, 야, 1년에 100억씩 주고 10년만 샀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72살에 죽기 1년 전에. 1년에 100억씩 10년, 1000억이죠. 53개 계열사 그룹이 있었는데 1000억 이상 넘는 게 반이 넘었어요. 25개 기업이 1000억이 넘어. 그럼 50몇 개 기업 하나만 팔면 10년이 접는데 시간하고 돈하고 어떤 게 좋아요? 그 사람한테는? 시간이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시간이 더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 죽은 이병철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응? 회장님이요. 아니, 내가 좋은 게 아니고 본인이 좋지. 공개적으로 내가 좋다 그러면 어떡해. 요새 이성관리 잘하라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다 죽어가는 재벌, 한 90살 먹은 재벌 할래요? 자기 할래요? 그러면 누구 할라 그러겠어요? 예, 자기가 좋지요.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자원을 의식하면 행복해져요. 앞으로 얼마를 살 수 있을까? 이걸 깨닫는 게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죽기 전에 깨달으면 어때요? 말짝 도로먹이에요. 도로먹이 왜 도로먹인지 그래 알아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해요. 선조, 이거는 얘기할 게 아닌데, 이 흘러가면 안 되는데, 임진왜란 그 선조가, 소금만 먹고 왕이지만은 못 먹었잖아요. 북한 어디로 지금 내빼는 도중에 잡아가 목이에요. 도루묵이 아니고 목이라는 고기를 잡아서 구워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잘 먹었어. 이게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목이라고 그래. 목이라는. 아하, 이거 내가 나중에 돌아가면은 왕 정식으로 할 때는 내가 이 고기를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그 음식 맛이 없는 거예요. 왕이 돌아가. 그래가 그 목이라는 그 고기를 좀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래 먹어보니까 어땠어요? 예,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도루묵이라고 이거는. 말짱흙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름이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내가 가진 죽기 전에 시간을 계산한 것이 최고의 우리 인간에게 깨달음이 깨우침이란 죽기 전의 시간을, 죽기 전의 자기가 남아있는 시간, 이때 가장 많이 남아있을 때 깨달음. 만약에 지금 20대가 30대가 저 뒤에 오신 분 연세라기는 그러네. 나이가 얼마라요? 그 두 분. 예. 38. 그 앞에는요? 예? 와, 36 가보 참 좋네. 38 따라지도 좋고. 나이 좋지요? 그런데 저 사람 본인은 그렇게 잘 모른다니까. 예. 36 여자분도 이쪽에 있는 것 같아. 얼마라요? 예? 지금 나하고 눈 마주친 분, 그 뒤에. 예. 예. 얼마요? 25? 아이고, 사기 죽이네. 봐요. 그런데 젊을 때, 상투라는 말이 젊을 때는 젊음이 좋은 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젊음이 언제 지나갔는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나도 젊을 때 있었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왜? 의식하지 않고, 음미하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히 속도 얘기하지요. 어릴 때는 시간이 어떻게 간다고? 기어가고, 또 젊을 때는 걸어가고, 또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뛰어가고, 또 노인이 되면은 날아간다. 그래서요, 그 시간이 40대 이전은 시간이 참 맞아요. 근데 40이 넘어서면은 시간이 정말로 뛰어가요.
그리고 한 해 한 해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두 번 태어나거나 어떤 그 지나간 흘러간 시간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면 절대 이위를 안 오르듯이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은, 그리고 시간은 절대 정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은 과다 소비도 할 수 없고 과소 소비도 할 수 없어. 하루 24시간 딱 주면은 어떻게든지 다 보내는 거예요. 잠을 자든 엉뚱한 짓을 하든 24시간을 다 사람들이 쓰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80을 살았다 90을 살았다 해도 실제는 60도 못 살고 죽은 거예요. 왜? 시간을 다 날렸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확장하며 써야 된다. 시간을 두 번 주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시간을 확장을 해야 돼. 그 시간은 그냥 한 시간은 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25시간을 살 수는 없어도 25시간을 확장하게 살 수는 있는 거예요. 하루에 많은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하루에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낼 수도 있는 거지. 지금도 졸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쪽에서 졸고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좋다 그랬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 좋단 말이에요. 네, 그 눈 마주칠까 봐 미안해서. 그러면 안 좋은 척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안 봐도 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간을 날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내 개인적인 그건지 몰라도 지금 이런 시간들은 핵심적인 시간이고 집중적인 시간이에요. 인생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이 아침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루 자고 나면은 흔히 얘기하는 게 선물을 받는다. 왜 자원을 인식을 못 하느냐? 시간이 공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짜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공짜에. 뭐 줄줄 흘러 어떡해. 공짜니까 막 쓴다니까요. 돈은 어떻게 해요? 돈은 공짜가 아니에요. 노력의 대가예요. 노력의 대가니 생각하면서 계획적으로 쓴다는 거죠. 여러분, 공기가 아무리 소중해도 매일 공기가 소중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숨 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숨 쉬는 거 의식하면서 숨 쉬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급박하면은 죽을 때 되면 어때요?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아까 깨달음은 죽기 전에 깨달으면 죽기 전에는 초 단위로 임박해요. 죽기 전. 그렇죠? 이때는 초 단위야. 숨 몰아 쉬는 거예요. 이때는 깨달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많이 착하게 되고 종교에 기이하고 후회를 하고 또 용서를 누구를 용서할 건데 왜 그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여행도 좀 하고 또 제일 후회하는 게요 세계 여행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지랄하기나 말기나 소문 나기나 말기나 사랑은 한 번 하는 건데 할 수 있을 때 그 후회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 공짜로 하루에 24시간이 지워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 24시간이 몇 초라고요? 86,400초던가? 자, 우리가 연 단위로 살면은 지금은 80년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기대수명이 태어난 사람도 이제 그 기대수명이에요. 사실은. 80세가 그 지금 수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산 사람이 평균 80살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태어나는 사람이 기대수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80년을 우리가 산다고 보면은 80년 단위인 80개를 선물 받아가 1년에 한 개씩 이걸 뭐 저는 지난번에 엿가래라 그러고 떡가래라 그랬죠. 떡가래 80개를 받아가 1년에 한 개씩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론이라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 80년이라는 시간을 얻어서 빌려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 쓰고 나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는데,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요 틈새에 얹히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을 이렇게 80동안 내가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세그멘테이션, 자기가 80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계를 그냥 날렸다. 뭐 아프다든지, 뭐 허송성 엉뚱한 데에 가가 노력해가지고, 그럼 뭐요? 다른 연도마저도 어렵게 하는 거죠. 내가 이 한 토막을 잘못 썼을 때, 그러니까 2개, 3개까지도 날릴 수 있다는 거죠. 연 단위로 살면 그렇고, 월 단위로 산다. 월 단위로 살면은 80 곱하기 12 하면은 960? 960월을 우리가 살아요. 80을 했을 때. 960월. 그 다음에 만약에 1 단위로 산다. 1 단위로 살면은 80 곱하기 365 하면은 29,200일이에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단위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회사에 우리 월 단위로 마감을 하죠. 사실은 우리 회사는 마감 의미가 없었어요. 처음에. 그랬죠? 마감이란 말을 자체를 쓰질 않았어요. 자유를 준다고. 우리는 마감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비즈니스 회사에서 마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감이 있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없는 회사는 안 되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전부 목표 관리, 목표 얘기하는 것이, 목표가 없으면 비즈니스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 단위로 산다면 우리는 29,200일을, 그러니까 약 3만, 많이 산다고 하면 3만 개를 가지고, 3만 하루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누군가가, 창조주가 주는지 아니면 공짜로 지어주는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사실은 아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는 시간에 누군가가 새벽 공시에 24시간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자고 나면 벌써 한 7시간 정도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또 밤잘 때 또 날아가 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의식을 해야 되는, 이 시간이 주어진 자원을 아침에 오늘도 하루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구나.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자체가 인생이라는 거죠. 시간이 인생이라는 말이, 시간이 흘러가는 게 내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내 인생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루에 자고 나면은 누군가가, 신인가 창조주인가가 하루를 24시간을 나한테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 은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시간론이라는 말은 시간을 대출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루 어쨌든 간에 다 쓰는 거예요. 돈은 내가 저축도 하고 가지고 있지만 시간은 안 써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1 단위로 한다면 우리는 29,200일을 사는데, 이 마감을 우리 회사가 전에는 안 하다가 월 단위로 하다가 요번에 물어보니까 중간에 한 번 더 했대요. 요번에 보름에. 그래서 이런 거 이론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 우리 본부장들이 참, 본부장이 했는 누가 있냐면 잘하는구나. 마감 단위가, 내가 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연 단위로 살면은 80개 중에 1개를 80분의 1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월 단위로 달면은 1 월을 벌였을 때 960분의 1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1 단위로 산다. 하루 날리도 된다는 거지. 1 단위는 뭐예요? 29,200일에 하루를 날리는 거니까. 만약에 창구나 어떤 그런 데서 마감을 월 단위로 한다고 해봐요. 복잡해 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창구 요원들은 마감을 1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활을 1 단위로 할 수 있다면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거고, 매일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저도 일기를 썼는데 엉성하게 시간 관리를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요래 가지고 1에서 24 여기다가 하루 날짜, 오늘
10월 4일 가장 중요한 거 앞에다가 오늘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 뭐 누구 정신 만나는 거, 저 같으면 오늘 저 어려 강좌 이런 거 하나 딱 써놓는 거예요. 저녁에. 그러면 절대 아니에요. 카렌다를 이용해도 괜찮아. 그냥 늘 일일 계획 표가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있든지. 그걸 못하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약속을 우리 인간은 잊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24시간 아니면 뭐 아침 7시 자니까 7시로 쫙 해가 시간 단위로 대충 그냥 그 카렌다나 이런 데 적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뭐 저 일 단위로 산다는 게 그렇게 거창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유실되는 것을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누가 분 단위로 산다. 일 단위로, 시간 단위로 산다. 사업하는 사람은 엔테크 그 사람은 자기는 분 단위로 산다고 탁 그러더라고. 분 단위로. 그 엔테크 그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냐면은 생명보험에 자살했을 때 돈 주는 생명보험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자살하면 돈 받는 생명보험에 돈 무지하게 비싸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자살해도 주는데 거기다가 10억 넣었어요. 나 언제까지 저거 안 하면은 내 이거 성공 못 하면은 내 죽겠다. 자살해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우리 사원들 20 몇 명인데 너들 갈라 해라. 공개적으로 나 자살 저 보험에 들었다. 그렇게 하고 딱 시한을 딱 정해놓고 연구를 하고 실적을 내가지고 부상열차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 다 갚고 지금은 코스닥 등록업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나는 분 단위로 산다. 근데 이 시간 단위로 산다. 시간 단위 29,201에 24시간 꼽아마 얼마일까? 시간 단위로 살면은 이게 뭐야? 시간 단위로 살면은 얼마 나와요? 70만 800시간이 나오네. 우리 인생은 80살 살면 70만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의식을 해야 돼. 자원을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은 하면은 4,200분 사네요. 4,200만 분. 그리고 초 단위는 약 25억. 우리는 80년 산다면은 내가 강의 준비를 하려고 이 꼽셈을 하고 참 재미있더라고요. 야, 우리가 25억 초를 사는구나. 이 초 지금 막 지나가는 거 차카차카차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예, 살아가는 거 아니고 뭐예요? 죽어가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시간 열차를 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늙어야 죽는 걸로 아는데 태어나자마자 아까 80개 딱 받았잖아. 시간 대출 받았잖아요. 그거 써가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의식하라는 거죠. 오늘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내 현재의 이치죠. 삶의 질을 여러분 놀부가 시간 실패작이라고 요새 사례가 나와요. 놀부는 흥부 마누라 행수한테 쭈걱으로 뺨 두들 맞기 전에 자기 시간 관리나 자기 관리를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흥부 전에 보면은요, 애들이 24명이요. 그거 몰랐죠? 그냥 애만 낳아 적긴 거예요. 요새 나오면 지원금이나 많이 받겠지. 요새 나오면 기록 세우고 24명. 그걸 척까지도 왔어요. 그 가난한 사람이. 근데 그 흥부는 아주 시간 관리를, 인생 관리를 못한 사람.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흥부가 어떻게 해서 주걱으로 뺨 맞았다 그랬죠? 농부가? 뭐라 그랬지? 응? 바보들어가지고 형수한테 나 흥분돼요 하니까 주걱으로 두들 맞은 거죠. 어디 형수한테 흥부라 그래? 지가 그리고 애들 24명을 이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멍석. 여러분 멍석 알아요? 멍석 깔아주면 뭐 하던 짓도 안 한다는 말, 멍석. 멍석을 가다마 해가지고 멍석에다 구멍을 24개 뚫었어요. 그리고 머리만 4개 해가지고 잠을 재웠어. 이불이 없으니까.
그럼 얼마나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중 애가 자다가 화장실에 가게 되면 뭐예요? 전부 다 깨는 거예요. 구멍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 관리를 가장 잘못한 대표 사례로 흥부를 두들 맞기 전에 놀부 형수한테 가가지고 밥 얻어먹기 전에 애를 적게 낳았어야 했고, 시간 관리를 하고, 그리고 가장 나쁜 거는 그냥 행운, 그 제비 다리 그냥 묶어줘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놀부가 무슨 부자가 쫄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명 다 굶어 죽을 텐데 어떤 행운에다 자기 인생을 걸었으니까 시간 관리를 가장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관리에서 우리가 가장 시간은 어떨 때 뭐부터 해야 된다, 긴급하고 중요한 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 보면 약간 습관성이 많아요. 습관성.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김유신 장군이죠. 김유신 장군이 말이 이제 내 기생년들한테 안 가겠다. 요거 연들 그래도 내 방송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방송 이거 제가 지금 한 6번째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방송한다 그러면 뭐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똑같이 하다가 참 사람은 묘한 거예요. 똑같은 건데 김유신 장군이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랬어요. 이제 내 기생집에 안 가고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 바로 집으로 가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자기 말은 그 생각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마루 위에서 졸고 있으니까 말이 어디로 갖다 데리고 갔어요? 예, 기생집 앞에 가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해요? 말목을 쳤지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습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관리 가장 방해꾼이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그렇지요? 이 게으름은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 놔두고 자기 좋아하는 것부터, 여러분 인터넷 저도 글 쓰려고 갔다가 인터넷 뭐 정보 있으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결국은 원래 내가 하고자 했던 거 못하고 그냥 근처도 안 가고 워드는 가보지도 못하고 빠져나와요.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어제 여러분은 뭐 관심 없는지 모르지만은 바둑 대전 투어를 했어요. 아는 분 있어요? 누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건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한국 바둑 리그의 대전 투어를 인재개발은 KT에서 했어요. 올해 챔피언배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최철한, 여러분 최철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면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일요일날 사실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2시부터 4시간 그거 가가지고 최철한 바둑 랭킹 지금 4위에요 우리나라. 근데 별명이 독사여. 최철한하고 강동윤 들어봤어요? 여러분 관심 없으니까 이제 저만 이제 그런데 시간 보내는 거예요. 강동윤, 송아지 삼총사예요. 송아지띠도 있나? 소띠 아니가? 소띠지요. 근데 송아지 삼총사의 1번 타자예요. 강동윤이. 그 둘이 붙는데만, 그걸 보는데만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막 아주 좌절을 지겠어요. 그거보다고 시간 다 날렸잖아요. 내가 지금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영업하러 가려고 할 때 그때 딴 데로 빠지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자기 좋아하는 대로 빠진다니까요. 이것이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게 우리 영업 비즈니스맨들이 그걸 참아내야 된다는 거죠. 습관적인 거. 그리고 또 상사나 동료나 누구 유혹에 빠져가 시간을 많이 날려요. 그렇죠?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나 어디 갈 데 있는데 그래 놓고는 할 수 없어 그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면은 인생에 그런 것들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주인공이 돼야 돼. 주도적으로 시간을. 약속을 해도 내가 해야 돼. 사실은 이게 주도적이 되는 게 약속은요. 사실 강자가 약속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녀 관계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누가 전화하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바뀐다고 돼 있어요. 딱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부부싸움에 나오는 게 딱 있어요. 오늘 남녀가 데이트를 했어요. 그 다음날 누가 전화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전화하는 쪽이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참고로 해요. 딱 남자 전화 걸려올 때까지 뻗치라고. 알았어요? 이게 오늘 강의 주제는 아닌데 그런 것까지 가르치죠. 자, 그래서 왜 바쁜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요. 내가 무슨 하루 내가 뭘로 보내는가 하면 여러분 한두 번 그걸 해보세요. 체크를 한번 해봐요. 내가 오늘 24시간 뭘로 보냈는가. 참 엉뚱하게 보낸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은 이래 따라다니면 안 돼. 사냥개가 아주 유명하다고 하나 샀는데 사냥개를 데리고 갔어요. 사냥을 하러 데리고 갔는데 이놈이 처음에 곰을 발견해가지고 곰을 쫓다가 이 냄새를 너무 잘 맡으니까 이쪽에 또 멧돼지가 있어요. 또 곰 쫓다가 멧돼지 쪽으로 간 거예요. 멧돼지를 쫓는데 또 뭐가 있어요. 사슴이 있으니까 또 사슴을 막 뛰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토끼를 보고는 토끼를 가더니 나중에는 산지 냄새를 맡고는 쥐구멍을 떼고 짖어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곰 잡으려고 그랬다가 뭐요? 쥐구멍 앞에서 짖어대니 사냥꾼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놈이 냄새를 너무 잘 맡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목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 내가 영업 비즈니스맨이라 이거죠. 비즈니스맨 속에는 여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맨은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성 운동가들이 그걸 모르고 말이야. 언어마저도 여자를 비하한다고 말이야. 왜 맨이냐? 비즈니스맨이냐? 그 맨은 인간이란 뜻이야. 남녀 통틀어서. 이해되죠? 남자란 뜻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엉뚱한 길로 많이 나가지고 내가 약간 줄이면은 시간을 내가 많이 소유할 시간을 버려야 할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임하는 게 좋아요. 뭐 만약 직장에 이제 우리 비즈니스 상에는 어떤 경우에는 근한 때문에 막 다운 퀴즈인다고 내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거 넘가라. 우리 이사분들한테 그거 넘기라 소리 옛날에 초창기에 참 많이 했어요. 그거 넘기면 편안하게 된다.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 지금 본부장님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은 팀장들한테 넘기면 돼요. 그러면은 일이 너무나 여유가 있어져요. 시간을 소요되는 걸 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팀장들은 팀원들한테 배분을 드는 걸 하면 되고. 집안에서도요. 저도 뭐 생전 참 세탁 같은 거 관심도 없는데 우리 마누라의 부탁은 제발 양반하고 쏘고선 내가 전에 얘기했죠. 그 세탁기 안에 던져만 달라. 그냥 구멍 푹 뚫리고 방에 놔두지 말고 오늘 또 시큰데 그 아저씨 키 참다고 막 이불이고 뭐고 확 틀어놓고 나왔으니까 그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누라한테나 남편한테나 할 수 있는 걸 좀 부탁하는 거예요. 세탁 아니면 제자리 물건 갖다 놓으라는 거. 그렇지요? 애들한테 청소시키는 거. 이렇게 자기 드는 시간을 요양을 할 수 있어야지 시간의 효율성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스폰서하고 아들, 딸 정원 관계에 줄탁동기라는 말이 아주 어려운 말이 있어요. 요 아까 썼던 거네. 이런 것도 방송에 나오나? 자, 줄탁동기. 요걸 내가 한자로 쓰려고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자신이 없어 쓰다가 못 쓸까봐 제가 한글로 쓰겠습니다. 요거는 소리철 줄 혹은 또 떨줄이요. 떠들 줄이요. 소리를 낸다는 뜻. 줄. 계란이 여러분 달걀이요. 사실 차 안에서 차 밀면 차 나가요 안 나가요? 배 안에서 배 밀면 나가요 안 나가요? 계란 안에서 절대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힘을 못 써요. 그렇죠? 그 안에서 아무리 밀어봐요. 안 되잖아요. 줄 떠들어 이제 내가 나올 때가 됐다는 소리를 움직이면서 닳기 덧들어 떠들어. 그러면은 탁은 뭐냐면 쪼을탁이요. 쪼을탁? 쪼설탁인가? 코코. 그러면 그 소리를 어미가 듣는 거예요. 품고 있다가 소리가 조금씩 들리잖아. 얘가 이제 나올 때가 됐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콕콕 찍어주는 거예요. 응?
찍을 꼭이니까 줄탁 찍을 탁이니까 쪼설 탁이니까 요걸 탁탁탁탁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이 나면은 어떻게 해요?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줄탁동기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그 정원자하고 피정원자의 관계, 우리 29자 하게 돼갔죠요. 그거하고 상통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피정원자가 소리를 내는데 내가 나가겠다고 좀 하겠다고 소리를 내는데 이 어미가 듣지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타임도 그때 못 들으면은 어떻게 병아리가 못 나가고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리고 너무 일찍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직 8개월 병아리는 8개월 아이가 됐는데 뒤를 찍어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줄탁동기라면 찍어야 할 때 도와줘야 할 때 동시에 시간의 조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하려 그럴 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절대 병아리는 자기가 나온다는 거지. 어미가 꺼내주는 게 아니야. 자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정원자는 아들, 딸들은 자기가 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 안에서 정말로 직장 생활은 건 시간의 핵심이요. 가장 집중적인 시간이에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 삶의 자체요. 직장 생활은. 근데 이런 시간들을 영부영 보내지 마시고 또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가. 타임 때를 알고 우선순위를 알고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 때 내 자신은 자아실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느 날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줄탁동기의 의미를 알고 정원자와 피정원자의 관계도 시간의 조화 속에서 발전하는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